자, 보내주신 파일을 가지고 와이어프레임 방식으로 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피퍼 암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관절 구조를 가지는 그 로봇 구조물 같은 관절 형상의 어떤 부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원 같은 경우는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회전축이 이쪽에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실제 요 형상만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3D 모델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내주신 파일인데 아마 미완성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3D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쪽이 지금 이쪽 면 있죠? 베이스 이면 있죠? 색깔 좀 바꿔볼까요? 예. 이쪽 면이 파워포인트로 보면 요 면이 되겠죠?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쪽 부분이 요 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작업을 좀 나눠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했냐면 이거 뭐 실제 작업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좀 닫을까요? 예, 스케치 그려가지고 밑에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가지고 위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면 있죠? 이 면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스케치를 해가지고 뚫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와이어프레임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CSYS인데 실제로는 예, 여기서는 베이지 커버에서는 WCS로 이 효과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여기 있죠. 그렇죠? 요거 만드는 게 좀 위치 잡는 게 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형상을 올리고 이쪽에 삐져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면을 이용해서 잘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글씨 새기는 것까지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이든 뒷면이든 실제로 지금 와이어프레임에서는 이제 곡면 형상을 만들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평면에 글씨를 새기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 있죠. 레이아웃도 지금 제가 해놓은 게 없네요. 오픈 마이 레이아웃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싱크론 뷰 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 잡으시면 좀 줄이고요. 이렇게 하면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하죠. 따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컨트롤 S 세이브 하겠습니다. 얘는 하이드 하고요. W 누르셔가지고 예, XY 평면에다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리는 거죠. 네, 베이지 커버 가지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가지고요. 그렇죠? 스트링 모드 켜놓고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로, 제로, 제로 지금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가있죠? X축 방향으로 110만큼 가는 겁니다. 근데 위로 얼마가 갈지 이게 사선 방향이 결정이 안 되어 있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30도의 절반 값이니까 반대 값이니까 60도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30도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이 60도죠. 길이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길이는 모르니까 그래서 한 100 정도로 주겠습니다. 한 150 정도 줄까요?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요. 각도가 얼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이 0도입니다. 쭉쭉쭉쭉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90도죠? 30도 더 가니까 결국은 120도가 되겠습니다. 엔터 하고 여기서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가운데 힐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일단 마감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Y축 방향으로 해서 항상 해당 축의 양의 방향으로 할 때는 각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양의 방향으로 할 때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렇지만 사선 방향으로 간다든지 음의 방향으로 할 때는 이 각도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위로는 90 엔터 이쪽으로 하는 거죠. 꽤 커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축으로 가는데 이제는 길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선에 평행하면서 이 선까지 간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미들점을 자꾸 잡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가운데 힐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계속 따라다니네요. 그럼 일단 브레이크 스트링 하겠습니다. 끄는 거죠. 마감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림하면 되겠죠. 여기서 바로 트림 들어오죠. 두 개의 선이 서로 잘리는 거죠. 바깥쪽 바깥쪽. 그러니까 세팅 리셋 한번 하죠.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트 끄고요. 하이드 꼭 체크하시고 두 개 서로 자를 때는 이거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스타트 쪽을 찍으시고 동그라미 왼쪽이 스타트 쪽입니다. 여기는 찍었는데 반대쪽을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엔드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으면 없애고자 하는 부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쪽도 바운드링도 없애고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점이 찍혔네요. 잘못 찍혔으면 Shift 키 누르고 다시 한번 찍고 선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OK 누르면 이렇게 잘렸죠. 자, 그러면 이 작업이 이제 끝난 겁니다. 일단 ESC 빠져나온 다음에 올리면 되겠죠. Ctrl T 다 잡고요. 디렉 디스턴스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벡터는 이 Z축 방향으로 해서 카피하면서 위로 얼마만큼이죠? 32만큼 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트레이스 라인은 체크하셔가지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UCS를 옮겨야겠죠. 그래가지고 더블 클릭해가지고 저는 클릭을 좋아합니다만 드래그 하시는 분도 있어요. 클릭 X축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X축을 찍고 이쪽을 찍으면 X축이 이쪽 방향으로 세팅이 되니까 X축을 이 선의 왼쪽 부분을 오른쪽 부분을 찍는 거겠죠. 왼쪽을 찍으면 이쪽으로 갈 거고 오른쪽을 찍으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놓고 이 화살표를 더블 클릭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정반대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Y축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위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하면 UCS 세팅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자, UCS를 세팅하는 여러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동감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잡혔죠. 이 상태에서 F8키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XY 평면으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뷰에 보면 뭐에 보면 요거 있습니다. Set View to WCS라고 있죠. 이거 누르면 이렇게 XY 평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Z축이 항상 우리하고 눈이 마주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놓으면 되겠죠. 다시 베이지 커브 가지고요, 라인 가지고 스트링 모드로 가는 겁니다. 0 0 0 엔터.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죠.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X축의 반대 방향이죠. 얼마만큼? 32만큼 오면 되죠. 그렇죠? X축의 반대 방향이죠. 얼마죠? 32, 180도 방향입니다. 됐죠? 네. 이제 위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나중에 이런 선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도 상관없겠죠. 좌표값을 해서. 자, Y축의 양의 방향으로 해서 얼마만큼? 10만큼인가요? 8만큼 8 가고요.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0만큼 가고,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Y축의 양의 방향입니다. 16.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거죠. X축의 음의 방향입니다. 각도를 180도 줘야겠죠. 60에 180 엔터.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겠습니다. Y축의 얘는 같은 16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16에 270도 방향이죠.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0만큼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이 선에 평행하면서 이 선까지 온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이게 이상한 데로 가네요. 그렇죠? 자, 일단 뭐 다른 브레이크 하시고요. 다시 한번 선을 그리겠습니다. 이 끝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쓰죠. Y에 8만큼이죠. 8에 270도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끝점 찍으셔가지고 마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빠져나온 다음에 잘못 그리는 선은 하나 지우겠습니다. 두 개 있었나요? 예, 이 선 하나만 지우면 되겠죠. 이 선도 아까 전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범위 잡으면 되겠죠. 딜리트.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면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 정도는 이제 그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컨트롤 T 해가지고 이쪽 부분 있죠? 쭉 뒤로 빼는 거예요. 디스턴스 벡터 방향은 Z축의 반대 방향으로 쭉 바깥쪽으로 이만큼 빼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밖으로 빠져나오게끔 카피하는 거죠. 당연히 길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거 잘라야 됩니다. 프리뷰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를 때 물론 뭐 위에를 봐가지고 이 선을 이용해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이용해 또 한번 자르고, 그렇죠? 그럼 이쪽은 선을 이용해 자르고 이쪽은 평면을 이용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트림 해야겠죠? 리셋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어소시에이트 끄고 하이드 하고요. 자, 자를 대상을 먼저 잡아줘야겠죠. 이쪽을 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날은 얘가 이 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하면 잘렸습니다. 그럼 또 찍어주면 또 잘리죠. 또 잘리고 또 잘리고 선이 4개 있었으니까요. 네, 다 잘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요. 다시 원래대로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선으로 자르려면 이렇게 직각보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잘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평면을 이용해 자른다고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입체적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자를 수 있어요. 자, 트림 하겠습니다. 대신 이 평면을 이용해서 플레인을 이용해서 자를 때는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상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대상이 여러 개일 때는, 한 개일 때는 뭐 평면을 먼저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일 때는 대상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단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워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이 선 찍고요. 그 다음에 평면인데, 자, 여기 평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면이 실제 존재하는 면은 아니죠. 뻥 뚫린 면이죠. 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한 가지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요겁니다. 두 개의 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선을 어떤 걸 잡아야 되죠? 이 평면을 그리려면 이 선하고 이 선을 잡던, 또는 이 선하고 이 선을 잡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선하고 이 선을 잡던 상관이 없어요. 두 개의 어떤 선만 있으면, 직선만 있으면 두 개의 선이 공유하는 평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잡았어요. 그럼 가상의 평면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이 선을 이용해서 자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플라이 하면 싹 다 잘려버리죠. 아시죠?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이 평면은 사라진 겁니다. 여기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 선 자를 거예요. 평면 만들어 주겠습니다. 두 개의 선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번에 이 선을 잡으면 되겠죠. 이 선을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면 만들어지고 어플라이 하면 일단 잘려버렸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뭐 이런 필요없는 부분은 그냥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라인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는 연속적인 선을 그릴 때는 스트링 모드 켜놓으시고요. 거점 이렇게 쭉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거점 0이라고 가운데 힐 버튼으로 빈 공간을 클릭해서, 또는 브레이크 스트링 하셔가지고 이제 끝마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어차피 뚝뚝 떨어져 있는 선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얘를 끄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연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끝점에서 시작해서 이 선의 평이한 상태로 쭉 나오면 되겠죠.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죠. 그렇죠? 충분히 크게 클릭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도 마찬가지죠. 이 끝점에 시작해서 이 선의 평이하면서 쭉 빼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트림에서요, 상호 자르는 거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잘라 버리겠다. 두 개 잡혔나요? 평면을 이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브젝트 하셔가지고 이 선 잡았죠. 그 다음에 이쪽도 선을 찍었네요. 점을 찍어서 그렇습니다. 선을 찍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찍어줄까요? 이상하게 잘렸죠?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해서 윗부분을 자르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평면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트림 하셔가지고 자 됐죠? 인터섹션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같은 평면에 있으니까요. 커브 이쪽 커브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이쪽 커브 한번 찍겠습니다. 둘 다 오케이 하면 이게 잘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기야 이렇게 그리지 말고요. 어차피 끝점 가져오는 거니까 자 라인 가지고요 그리는 겁니다. 이 점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선에 평행합니다. 그 대신 이 끝점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뭐 금방 그리겠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선에 평행하면서 이번에 이 점까지 오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찍고 하면 입체적인 선이 다 구해진 거죠. 그렇죠? 자, 밑에 있는 선은 어떻습니까? 이건 지워버리세요. 그냥 지워버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면 되죠. 굳이 트림 하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찍고 트림 모드 당연히 꺼야겠죠. 찍고 이렇게 하면 입체적인 모양이 다 만들어졌고 여기도 앞쪽도 마찬가지죠.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찍고 다시 가지고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입체적인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평면을 이용해 자른다는 거, 그리고 선을 이용해 자른다는 거, 그리고 굳이 트림하지 않고도 다시 선을 그리는 게 더 빠를 때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윗부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죠.